일단 어머님들 수시하고 정시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특차가 있었던 세대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안녕하세요. 특차가 있었던 세대인데 지금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는 6장의 기회가 있어요.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6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6장 중에서 그 수시가 6장이 있고 정시는 3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이가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티켓을 발표하는 거는 총 9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전문대나 그런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9월 말부터 10월 뭐 요럴 때 일단 쓰긴 하거든요. 근데 먼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수시니까 일단 용어부터 먼저 한번 정의를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수시, 정시, 수시, 정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이제 수시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6월 모의고사를 치고 이제 보통 9월 모의고사 찾는 약간 그런 결과치로 약간 수시에 대한 이렇게 밑거름을 두는데 근데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모든 입시의 엔딩 포인트는 수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도 제가 1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잖아요. 중학생들은 솔직히 감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한 1학기 정도까지는 전부 다 수능 치기 싫으니까 다 수시로 간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네 성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물으면 전부 다 아니요 라고 얘기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왠지 정시 간다는 느낌은 수능을 쳐야 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수능을 잘 칠 자신 없다는 거지. 뭐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수시 가면 되잖아가 되는데 그게 수시도 생각보다 어머님들 막상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파트값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살 때 항상 제일 비싸게 사고 내가 팔 때 제일 헐값에 파는 거 주식하고 똑같아요. 입시도 진짜 그거랑 같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일단은 수시 6장에 일단 따당 해가지고 수시가 6장에 티켓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일단 지켜야 되는 거는 투투투가 있어요. 2개 안정, 그 다음에 2개는 또 나머지 2개는 약간 소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상향. 그게 보통 우주 상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정시는 하향도 내거든요. 근데 수시는 하향은 내지 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코스가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시를 원서를 그러니까 수시 애들 쓸 때는 그냥 학교가 좀 우습게 여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다음 단계가 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정하고 약간의 적정의 2장을 보통은 쓰지 하향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진짜 난 막 수능 진짜 내가 때려 죽어도 수능 치기 싫다 이렇지 않는 경우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약간의 소신 지원이라는 건 내보다 성적이 조금 높은 거. 그리고 이제 우주 상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머님들 쉽게 얘기해서 논술 전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 티켓에도 뭐가 있냐면 소신이나 적정 같은 경우가 교과 전형을 얘기하거든요. 수시를 보통 쓸 때 수시의 종류가 학생부 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종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부 종합이 있고 그러면 논술이 있어. 크게 3개로 나뉘면. 그러니까 그거가 둘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고 안정이 교과 전형이 돼요. 그러면 이 교과 전형은 뭐냐? 요건 내신이야. 내 아이가 받은 내신. 그러니까 수능 근데 그러면은 선생님 수시는 그러면 수능을 안 쳐도 돼요? 이게 아니고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최저를 보는 학교가 있고 최저를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다. 난 내신 이빠이 받아놨다. 어머니도 맨날 그거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느 학교에서 잘해줘요? 라고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어느 학교로 가면 내신을 쉽게 받을 수 있냐고 이건 많이 물어보신 이유가 요 수시 티켓에서 요 2장 교과 전형 같은 근데 어머님들 교과 전형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소신 지원도 하고 적정선에 맞추려고 하면 1, 2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3, 4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 2등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행 5등급 제도에서는 거진 1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 내신 따기 쉽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소신 지원을 하는 경우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신이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메인인 내신보다는 비교과 영역. 그러니까 뭐 세특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서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기타 등등 and so on. 그러니까 글씨를 잘 적어야 되는, 글을 잘 적어야 되는 거지. 세특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게 학종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우주 상향은 논술 전형이죠. 뭐. 그 논술이 어머님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못 먹어도 골아가지고 생각보다들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예전에는 한양대 논술 전형으로 해가지고 건물 한 개 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도 물론, 근데 내가 논술을 좀 단단하게 준비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신이나 안전하게 찾지만, 논술을 미리 막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대부분들은 이제 뭐 그냥 뭐 아깝잖아, 수시 티켓. 근데 수시 쓸 건데, 쉽게 말하면 수시 쓰는데 내가 밑으로는 애들이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수시 쓸 때 보통 마인드 자체가. 그러니까 전부 다 우주 상향 잡아가지고 그냥 뭐 일단은 못 먹어도 고니까 그래 한번 써보자. 약간 그런 느낌 아닌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 성적 자체도 그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뉘고, 수시 자체에 대해 쓸 때도 내 위치 영역에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찾았을 적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수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시는 하향 지원은 잘 안 한다고. 근데 그게 정시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구로 얘기 들어볼게요. 수시 쓸 때는 경대 써락해도 아까워서 안 쓸락 하거든요. 근데 정시에는 막상 경대 갈락하면 경대 성적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내신 관리 잘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잘해라고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 잘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내신이라고 하는 게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뭐, 그리고 또 이번 중간고사를 잘 쳤다고 해가지고 또 막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지. 이번 중간고사 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학년 때 통틀어서 중간기말 네 번의 시험을 쳐야 되고, 그 4번을 3학년 2학기는 패스한다고 치면은 총 우리는 5개의 학기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 2학기, 2학년 1, 2학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까지 총 5학기 걸 내갖고 토탈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등급이 보통은 이제 1, 2점 때 되는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웬만하면 수시를 가면서 이제 소신 지원하고 상향 지원을 해서 많이들 가려고 하죠. 그러면 얘들은 맞춰야 되는 게 이제 3합, 5. 보통은 이제 4합 5익 하면은 거진 1등급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뭔가를 조금 착각은 아닌데, 착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그냥 수능 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신이 안 되는 애들이 수능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뾰로롱 바뀌지 않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해서 내신 못 치는데 수능 잘 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약간 쌍방향의 관계가 없지 않다고. 그러니까 진짜 국어 잘하는 애들 영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들 과학 잘하고, 과학 잘하는 애들 사회 잘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 거지, 뭐 하나만 잘하는 애들이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 그러니까 수시나 정시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23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수시가 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수시 관문 자체가 사관학교. 옛날에 인기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도 그리고 인기가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나오면 납배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가는 거지만,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 그래도 내가 포텐셜 조금 달고 가면 나쁘진 않잖아요, 사관학교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관학교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또 어떤 느낌으로 변질됐냐면, 수능 미리 한번 쳐본다는 느낌으로 약간 변질된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23일까지 마감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들 뭘 쓰냐면, 왜 초등학교도 영재원 가려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소개서라는 걸, 그런 걸 쓴단 말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쓰는 거를 애들이 좀, 그러니까 누구는 쉽다고 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가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요즘에 이제 또 애들 막 세특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써주는 것보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써갖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코멘트를 달아줄게.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살짝 팁 아닌 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뭐라 해야 되노?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면 안 돼요. 첫 번째. 왜냐면 내가 글을 쓴다는 건 내가 쓰기 위해, 내가 좋아라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글을 누가 봤을 적에 읽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술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가 개발세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랍어 같은 거 써놓으면 선생님도 채점할 때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들었을 적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게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는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님 논술하고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도 안 하게 챗 GPT로 물어가지고 대답해갖고 이게 맡긴 거 맞추기를 하면 솔직히 그런 걸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첨삭을 그러니까 왜 많이 받는 사람들,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 일기장 애들 진짜 많이 보니까 대충 보면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듯이 솔직히 똑같거든요. 자기소개서가 됐든 세특됐든 뭐 이런 거 학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 루틴도 보면은 국어에도 왜 서론, 본론, 결론 있듯이 그런 약간 루틴이 있긴 있어요. 루틴이 있긴 있지만 이 글이 좀 이렇게 글을 잘 쓴다는 느낌보다는 솔직히 진짜 진심이 좀 담겨 있는 게 필요는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극복 과정 뭐 이런 것들 루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진짜 이 글을 상대방이 그 글을 읽었을 적에 얘가 진짜 진심을 다했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로 하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주는 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자료를 뽑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 요즘에는 그것도 많이 어머님들이 컨설팅 업체에 많이 맡기고 하시는데 그게 좀 저는 그런 거보다는 솔직히 이게 진심은 통한다 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쉬운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서술형 쓸 때도 그 말 하거든요. 누가 봐도 진짜 점수 주고 싶은 시험지 있잖아요. 그런 게 진심은 근데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평상시에도 조금 연습해보고 특히나 세특 같은 경우는 국영수는 원체 애들도 많고 양도 많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써오라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엄마가 써주지 말라고. 어머님들이 많이 써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 시간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엄마가 써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 이게 보통 글의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일단은 근데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먼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A 학교 A과를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자면 2차 함수 파트를 배워가지고 2차 함수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흥미 유발 있잖아요. 흥미 유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흥미 유발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 따로 2차 함수 따로 따로 각각의 개념들로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고 나니까 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2차 함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면서 그래프화 시키고 거꾸로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화 시키면서 그래프를 해석을 하고 그래프를 해석을 한과 동시에 그 2차 함수를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가는 고점이 있다고 하면 내려오는 저점이 당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우상향 곡선으로 갈 수 없고 우하향 곡선으로 갈 수 없듯이 그런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까지 나오면 되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쉽나? 쉽진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으니까
이거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하고 많이 다니고 할 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코멘트 첨삭 같은 거 해주시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일기 같은 거 쓰고 하면은 첨삭 같은 거 많이 해주실 때 그럴 때 좀 스킵 안 하면 좋은데 그게 진짜 나이가 들어봐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조금 그렇기는 해요. 그래도 뭐 예, 근데 일단은 수시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정시 100%라는 말이 살짝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트렌드는 따르되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나는 참고를 할 뿐이고 그냥 참고를 해서 그냥 그 기본 세팅률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만 어머님들이 인지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골격이 바뀌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인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트렌드가 막 바뀌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죠, 아무래도. 삼겹소장님이 전 당장 중등, 아, 그렇죠. 아, 벌써요? 오, 보통은 10월, 그 1차 조사를 벌써 하는구나. 예, 여기는 보통 해서 10월 달인가? 뭐 그때 써가지고. 그게 맞죠. 초등 선택도, 그 어머님들 이거 다 반복되는데 어머님이 까먹어서 가지. 초등학교도 어머님들 다 걱정과 고민하셨을 거라고. 이사를 갈까, 학군지 안에 들어갈까 말까, 사립 보낼까 말까. 그 진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후회까지 그건 진짜 다 그냥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나이 중학교 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래 어머님들 만나면 그 얘기 제일 먼저 물어요. 어디 원서 쓸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진짜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었을 적에, 이제 결혼하기 전, 막 요 시점에 결혼해서 뭐 이렇게 막 시댁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연배가 되시는 선생님이 그래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좋다고. 옛날에는 그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이제 황쌤 보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 세월을 겪었는데 지금은 시어머님 입장에 이해가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그런 고민들은 따르는 거지 뭐. 중학교 선택하셨어요? 그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님 말씀대로 쓰기랑 말하기가 제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영어도 제가 보니까 스피킹,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 필요한 건 스피킹이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듣기가 조금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영어를 할 때 중학교 때 딕테이션을 했는 것 같진 않아. 그래갖고 제가 수업할 때 애들한테 그 말 했거든요. 나 어릴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님들도 왜 번데기 발음 기억하시죠? 번데기 발음하고 드드드 발음. 우리 때는 시험 문제에 파닉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발음 기호 쓰는 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저만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왜 있었잖아요. 발음 기호가 TH 발음 밑줄 꺼서 다 같지 않는 거 뭐 찾는 거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단어 외울 때 악센트까지도 다 외웠던 세대 시죠. 맞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런 트렌드는 조금 바뀐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휘 복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화가 들어가고, 복화 파트가 저희 때는 따로 시험을 쳐진 않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근데 요즘엔 복화가 따로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빠진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빠진 자리 뭔가를 항상 채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변학대를 위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약간 뭐 이렇게 좀 펼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 왜 영유 처음 보낼 때는 아닌데 왜 좀 지나면 얘들 이제 알파벳 쓸 줄 알면은 에세이도 쓰는 건데 딕테이션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그 딕테이션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문제 푸는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 푸는 건 푸는데 딕테이션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애들도 그렇고 엄마 입장에서도 문제만 일단 풀어서 맞추면 돼. 딕테이션 이거 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영어 이렇게 하시는 입시 쪽 계시는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딕테이션 이거 진짜 중요하대요.
저도 극하고 나니까 저도 아차 싶어가지고 딕테이션 숙제는 매번 있었는데 그걸 막 메인으로 생각을 안 했어. 나 역시도 문제를 푸는 거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부수적인,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도 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크게 많이 좀 뒷전이었던 거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거지. 맞고 틀리고는 뒷전 문제고. 그게 이게 주객이 약간 전도될 수 있으니까 딕테이션 어머님들 꼭 하셔야 된대요. 그게 제 영어 입시 쪽에 계시는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딕테이션 그거 진짜 중요하대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수학도 저도 안 되면 필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이 되겠다 싶어서 저도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저희 아들내미한테 딕테이션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겪잖아, 수님도.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는 어머님들 사립 갈까 일반 갈까 고민 제일 많이 하시고, 중학교는 솔직히 사립이 딱히 뭐 그게 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뭐 내신 잘 받는 학교가 어딘데 이거 묻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지, 다 좋을 수만도 없고 다 나쁠 수만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고3 애가 처음에 이제 얘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한다는 건 어머님들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내 아이를 가지고 얘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한다는 건 그래도 얘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래 내가 특목고 가야 될지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이가 이제 고3인데 이제 수시 원서 때문에 얘기하다가 걔가 그 말을 하더라고.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특목고를, 그러니까 과고를 갈 생각은 없었고 외고를 생각은 하긴 했었었어. 그러니까 외고를 갈까 아니면은 외고 말고 그냥 일반고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외고를 좀 가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외고 쪽을 좀. 근데 했잖아요. 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를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선택과 결정은 부모하고 아이가 하는 거니까. 얘가 외고를 안 갔어. 어쨌든 간에 그냥 일반 인문계를 갔었는데, 그 일반 인문계를 가서 그러니까 이게 막 뭐랄까 해야 외고를 그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은 맞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얘가 고등학교를 가서 이게 포텐셜이 팍 터져줄지 안 터져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외고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 이유는 의대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특목고보다는 그러니까 의대를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중학교 때는 not 굿인데 엑설런트가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넘어가서는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는 걸 그때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그런 통계적인 수치와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아니다고 했는데 그 아니다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차라리 외고를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왜 중학교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외고를 가서 좀 생각해 보는 거를 어떻겠니라고 제시를 했는데, 걔가 아무튼 그냥 인문계를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난데 다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 말로는 후회한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차라리 외고를 갔으면 특목고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의대 갈 성적이 안 되고, 의대를 갈 성적은 안 되고, 엄마는 자꾸 재수를 권하고 있긴 한데, 근데 자기는 별로 재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얘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재수하니까 얘도 벌써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팍 치고 올라가서 콘크리트층이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때 너무 중학교에 쫓아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깨 뽕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행하는 애들이 어깨 뽕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좀 더디더라도 이렇게 쭉 가는 게 나은데, 이게 얘들이 이런 곡선을 타게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쉽게 말하면 뽕에 취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좀 약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도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학군지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가 좀 빡신 학교였어. 거기서 이제 전교권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베스킨라빈스처럼 선택의 폭이 막 넓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이제 갑방고 같은 데 가서 거기서 탑을 끊을 줄 알았는 거지. 근데 또 가면 또 아닌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묵묵하게 하던 애들이 그냥 그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솔직히 중학교 내신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뭔가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7세에서 8세 넘어갈 때 약간 다른 느낌 있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도 좀 다른 느낌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확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대한 거부 반응 자체들을 좀 편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적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 쪽은 아무래도 그 근시안 쪽으로, 원시안 쪽으로 좀 봐줘야 되는데, 내 발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부터 일단 먼저 끌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쭉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카이권 가고 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들은 그냥 과정이라는 걸 자꾸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크게 많이 요동치진 않아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건 중요한다는 거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1회 1비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회 1비 하면서 자꾸 꺾이는 거지.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도 중학교 1, 2학년 때 막 그렇게 하다가 중3 때쯤 되면 이제 야가 탑권을 찍고 있으면, 그래 뭐 요 정도만 해서 고등학교 가서 유지하면 안 되겠나, 요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봐야 하는 성적표가 뭐냐면 중학교 3학년 성적표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그거를, 왜냐면 외고를 추천하는 이유가 얘 그때 모의고사 같은 걸 이제 데이터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쳐봤을 적에 1등급을 찍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은 아마 가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지금 상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3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쟤는요 진짜 자는 진짜 1등 해야 돼요, 이런 애가 있고, 보통 보면은 제가 어떻게 1등을 하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1등을 하지? 라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막 뭐랄까 해도 이름이 막 나는 아이가 아닌 거지. 왜 옛날부터 왜 이름이 나는 애들 있잖아요. 왜 소위 말하는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 거지. 갑자기 그렇다 해서 갑툭튀는 아니야. 그러니까 묵묵하게 그냥 했는 애들이지. 그렇게 했는 애들이 제가 어떻게 1등을 하지? 이런 느낌이고, 쟤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그냥 기승전결인 거지.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아이들이 어쨌든 탑권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반응들이 좀 보통 좀 그렇긴 하거든요. 제가 아는 애도 예전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그룹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 4명이서 수업을 했는데 4명 다 지금 이제 성인이 했는데, 제가 초반에 수업을 할 때 아이였는데 4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수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눈높이 뭐 이런 거 학습지 교사도 하시고, 그때 당시에.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수학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잘했어. 초등학교 때 경시대 같은 데도 나가고 하면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제가 얘들을 받는, 이 4명의 아이를 받는 애가, 그때 걔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얘는 그냥 처음부터 저를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그냥 포항공대를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아이 하나가 있었고, 한 명 얘는 그냥 뭐랄까 해야 되나, 엄청 똑똑한 것 같진 않는데, 시험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뭐 그냥 엄청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아닌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했어. 뭐 그랬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4명의 아이를 만났었는데,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항상, 얘들은 중학교 때다 보니까 거진 그가 100을 찍어. 그러니까 왜 시험 기간에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시험을 오늘 아침에 친다고 하면 오늘 아침 새벽까지 저한테 물어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꼭 한 개씩 틀리는 거야. 근데 보면 얘는 풀이도 진짜, 이 4명 다 남자아이였는데 이 4명의 아이 중에 얘는 글자도 제일 잘 써. 글씨도 깨알 많아. 글씨가, 그러니까 얘가 약간 좀 주눅이 져 있다 보니까 글자가 남학생 치고 큼직큼직한 게 아니고 쪼맨쪼맨하게 막 쓰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땐 저도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만했는데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하던 아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네 명의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했다 하는 애는 그러니까 진짜 얘가 진짜 오리지널로 중학교 때 잘하고 고등학교 때 꺾인 아이가 되는 거지. 그때 이게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그때 막 장나라 나와가지고 팬클럽 회장하고 막 이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그렇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지금 소위 말하는 대로 얘는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애였어. 그리고 막 티도 안 내고. 그래서 그냥 의대를 가도 되는데 너 왜 의대를 그때는 막 지금처럼 의대가 붐이 나고 이런 시절은 아니긴 했으나 그래도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왜 안 가? 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질문했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냥 수능으로 쳐도 충분히 커버 칠 건데 왜? 하니까 얘가 항상 하던 말이 뭐였냐면 수능을 혹시 베릴까 봐. 전 수능을 못 칠 것 같아서 수능까지는 안 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얘는 컴퓨터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2등급이 나오긴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이 시가 된다 캐책 하면서 그냥 왜냐면 일단은 포항공대를 먼저 발표가 나는 거니까 뭐 그래도 여기서 어머님들 이게 또 중요한 건 얘는 그러면은 이미 발표가 나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능 치러 갔어요. 꾸준히 하나는 그렇게 한다고.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머님이 그때 당시에 막 농어촌 전형하겠다고 진짜 얘가 농어촌으로 한양대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농어촌 몇 명 넣는 것까지 어머님이 전화기를 다 돌릴 정도로 어머님이 진짜 극성이셨거든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지금 공사에 취업을 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근데 얘가 간호학과 고려대 간호학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는 남자애들이 간호학과를 막 가던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얘가 그래서 선생님 남자가 어떻게 간호학과 가입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했는데 의대는 아니잖아. 그리고 얘가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다음에 그냥 고대 경영학과를 갔어. 얘가 얼마 전에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서 애도 낳았어요. 그래서 낳았는데 근데 얘가 보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는 애가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학벌은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해요 캐릭터였다고 치면 그래도 꾸준히 한 얘가 학교를 택 치면 제일 잘 가고 지금 제일 가장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한 번씩 이제 연락 오면서 얘기하고 하면 그 말 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이렇게 4명 중에서 좀 빠졌으니까 좀 성적이 좀 다운이었으니까 좀 자기가 생각해도 위축된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 그리고 그 말도 해요. 그때 간호학과 갈 건데 이 말도 해요. 어쨌든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노?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게 확실히 꾸준히 하고 하는 애들은 그래도 뭐 그게 잘했잖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어갖고 하루아침에 뾰로롱 하고 되는 거는 솔직히는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노? 그냥 좀 이렇게 내가 그냥 뭔가를 막 욕심내서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아이가 거기에 그 잘한다는 걸 못 미치다 보니까 짜증나고 보면 답답하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떡하겠노. 잘 때 보면 또 애쉬잖아. 그게 진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막 해줄 수는 없긴 하고 하는 거가 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한 번씩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했잖아. 이게 수치적으로 따지고 봐도 1등급 받아도 1등급 받는 애들한테서는 그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2, 3등급 받는 애한테 그 얘기를 하면 배부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되노? 그냥 좀 그게 진짜 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엇갈리기도 하다라는 느낌을 뭐 많이 받죠. 최근에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가면 갈수록 입시가 어렵다 하는 거는 제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을 적에 저 역시도 아는 게 많아지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뭣도 모를 때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뭔가를 조금 더 안다고 싶으니까 아는 게 무서운 거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할 순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할 순 없잖아요. 근데 정확하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